자, 이제 세 번째 영상 쓸게요.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서 제가 주의해야 될 것들을 크게 첫 번째 계약 시점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방을 살 때, 마지막에 이제 방에서 나올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영미권은 기본적으로 세 달치 렌트비를 갖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달, 그리고 마지막 달, 그리고 렌트비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디파짓이 거의 렌트비 한 개 값 정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막 스트릭트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편인데, 그래서 대부분 두 달치, 그러니까 지금 렌트비랑 마지막 달 렌트비, 거기에 디파짓 껴서 들어가는 게 가장 무난하게 들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연하겠지만 장기 렌트, 전반적으로 6개월 이상 살 사람을 구하는 게 가장 흔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계약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까다롭게 작성하지 않는 편이 이제 피차 좋지만, 이제 서로 만약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당연히 받아두는 게 훨씬 나중을 대비했을 때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서를 좀 뭐랄까, 왜냐면 이게 좀 에어비앤비라든지 크레이글스트에서 구한 집들이 렌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전문적으로 법률에 익숙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정말 최소한으로라도 그 사람의 아이디 정도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패스포트의 그 어떤 스캔한 파일을 보내줄 수가 있고, 저희도 그쪽에 아이디 카드 스캔한 거를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는 이제 쓰는 쪽으로 가되, 계약서가 만약에 그쪽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본인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아이디 카드 정도는 카피본으로 갖고,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선에서, 그게 미니멈 그 정도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는 이제 렌트 구할 때 막 선입금 먼저 해달라고 막 이렇게, 심지어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메일로 뭐 선입금을 해달라, 뭐 나는 지금 뭐 다른 곳에 가 있다, 먼저 가서 키를 받아라, 뭐 이런 류의 이메일은 무조건 그냥 넘기십시오. 이거는 뭐 100% 스팸 또는 피싱이니까, 특히 선입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넘기시는 게 맞습니다. 돈 관계는 철저히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입주를 할 때, 네, 이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상태 확인을 좀 하지 않고 가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상태 관련해서 제가 솔직히 더럽게만 쓰지 않고 파손만 하지 않는다면 뭐 이거 갖고 이제 문제시될 건 없는데, 저 만약을 대비해서 일단 들어가자마자 비디오를 찍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스크린샷을 찍으면 되니까 사진은. 하지만 이제 꼼꼼하게 사진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찍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흠집이 있는 가구 같은 거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들어가자마자, 만약에 화장실 물이 잘 안 내려간다, 샤워기가 약간 좀 고장났다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첫날 또는 그 첫째 주에 노티파이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뭐 당연히 그게 노티파이가 되겠죠. 그걸 이제 본인 과실이 아님을 확실하게 증거를 남기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시는 게, 진짜 좀 약간 더러운 꼴 보지 않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무슨 고장났다 이런 거, 누명 쓰지 않는, 쓰고 싶은 그런 걸 남기는 게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렌트비 같은 얘기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렌트비 법적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이사를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약간 되게 월초, 그러니까 월말에 구하기 시작해서 월초에 입주하는 거를 가장 선호하고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언급을 했지만,
이제 매물 자체가 월 말에 많이 나와서 월 초에 이제 들어가는 게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사람 심리예요. 웬만큼 이번 달 살고 나갈 때 1일날, 그러니까 1월 1일, 2월 2일날 시작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월 말, 월 초 시작을 많이 하니까 되도록이면 만약에 지금 구하는 시점이 뭐 3월 15일이다 그러면은 2주 정도를 호스텔에서 지내고 그 2주 안에 찾아가지고 4월 1일에 입주를 하도록 계획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하고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 안에 인스펙션 하면서 출근한 시간 가지면서 이제 입주에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월 초에 입주하는 거를 최대한 알아보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디파짓 얘기인데요. 이거는 보증금이잖아요. 그래서 디파짓을 까려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전기세가 더 나왔다, 뭐 인터넷비를 더 나왔다, 디파짓에서 깐다, 뭐 청소 상태가 엉망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랜드로드, 저, 저는 입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 저는 임차인인데 우리가 임대인이구나. 우리가 임대인이고 그 사람이 임차인인데 임차인에 걸릴 수가 있어요. 네. 디파짓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디파짓 보증금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블랭킷 상태가 엉망이다. 베드시트를 청소를 안 한다. 그래서 이게 더러워졌다. 뭐 어차피 내가 세탁을 해야 되니까 세탁 비용이나 이런 거를 디파짓에서 까는 거예요. 그래서 디파짓이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이 사람 나갈 때 디파짓에서 어떻게 보면 정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저기 이 사람이 나갔는데 물건 같은 게 없어졌다. 디파짓에서 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디파짓을 그 사람들이 3주 동안 갖고 있다가 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용하면은 3주 안에만 이 사람은 디파짓을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주 동안 디파짓을 갖고 있다가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건 근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디파짓을 보내주기로 하고 이제 한 2주 정도 여행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그 2주 기간 안에 디파짓을 안 주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3주까지만 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2주 뒤에 한국 가 있고 없잖아요. 이 사람이 줬다 뭐 말았다 뭐 해버릴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경우는 되게 극단적인 예지만 어쨌든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예. 3주 21일 3주 동안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디포짓을 그러니까 좀 늦게 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말은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살다가 진짜 완전 깽판 치고 나가버리면 디파짓도 줘버리고 나가버리면 뭐 나중에 발견했는데 무슨 파손물이 발견됐어요. 이 사람 과실인데 이미 디파짓이 조여져 버렸고 어디서 깔 수 있고 이 사람이 이거 찾을 수 있고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잖아요. 또 이런 방법은 또 임대인은 임차인을 또 더 존중하는 법도 있지만 임대인을 존중하려는 이제 법적 근거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나갔을 때 디파짓 돌려받고 싶으실 때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런 레터를 이 포맷의 레터를 작성해서 이제 이메일 첨부해서 보내면은 그 사람에게 이 법원에서 어떤 노티스를 가요. 당연히 이 사람도 약간 좀 꺼림칙하니까 디파짓을 빨리 줄 거예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건 제가 직접 알아봤던 거고 겪었던 거라서 이렇게 URL을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집을 구할 때 솔직히 말하면은 좋은 집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어디 살 때 되도록이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는 임차인이라 무조건 피해자는 아니에요. 임대인으로서도 진짜 더럽게 사는 사람 구하면은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걸 몰라. 왜냐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더럽게 산다고 해서 이 사람 돈을 바로 까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사는 그런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돈을 까 이렇게 하기도 솔직히 임대인 입장에서 좀 짜증나고 좀 껄끄러운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렌트하러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살면서 이제 제가 옛날에는 한번 이제 임대인, 그러니까 준 임대인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제일 짜증나는지 알아요? 청소 안 하고 청소를 해도 뭐 남이 다시 하게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중에 솔직히 저도 좀 그때 임대인 입장에서 짜증났거든요. 그러니까 피차 이거 만약 모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임대인의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또 임차인은 또 모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당연히 그러겠지만 임대인이랑 좀 친해졌으면 그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자기 방이나 자기 베드시트 같은 거 좀 깨끗이 하고 깨끗이 쓰고 가끔씩 이제 공용으로 쓰는 주방이나 이런 데 모이는 음식 모이는 쓰레기라든지 쓰레기통 트래시빈에 모여있는 쓰레기도 한 번씩은 비워주는 그런 센스가 있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게 같이 살 때 좀 배려하면서 사는 그런 마인드. 손해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쓰레기 하면 제가 버리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한 번으로 진짜 충분히 좋은 이미지 쌓을 수 있고 살아가는데 그 윤활유가 되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저희가 피해 당하지 말자라는 것도 있지만 더불어서 이제 웬만한 좀 의무는 좀 지키면서 사시는 게 이런 껄끄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좋고요. 깨끗하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주의해야 사는 데 보면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